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정도사입니다. 예, 오늘은 뭐 음모론 얘기도 아니고 시대의 징조도 성경에 관련된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전직 군인이자 또 밀리터리 매니아의 자세로 돌아가서 군대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군대는 아니고 북한 군대에 관련된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 보시다시피 마음이 든든하리라 라는 제목인데, 이게 북괴군 군가 중에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 발구름 쩡쩡 총창은 번쩍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후렴구는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게 좀 군가치고 병맛 돋아. 이게 뭔가 상큼 발랄을 하면서도 병맛 돋는데, 정작 인민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칠할병 사랑을 피죽도 못 얻어먹어 피골이 상접한 주제에 보긴 뭘 봐 라고 키득거리는 게 현실이죠. 지피도 없애고 지오피도 없애고 지뢰도 없애고 방벽도 없애고 강하구도 열고 철조망도 없애고 나날이 대한민국의 방어력을 깔아먹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문재인의 시대인 만큼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국방과 안보에 대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손뼉도 두 손이 있어야 소리가 나요. 우리 국군과 결국 맞서게 될 군대가 저쪽 북괴군이기에 적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일입니다. 이 문재앙이 워낙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우리 군에 페널티를 주고 교란하고 있기에 이거 뭐 전쟁이 일어나면 한 큐에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죠. 최악의 경우 북괴군이 쳐들어왔을 때 국군 통수권자의 직권으로 전군의 항복 명령을 내려버리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시죠.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돼요. 전투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래라 저래라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야전군부터 대대급까지 하달된 작전 계획과 전투 세부 시행 규칙, 줄여서 전세규라 그래요. 이거랑 전술 예규에 따라 진행됩니다. 눈앞에서 포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는데 정치적 계산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변방의 군인들은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마주 총질을 하고 포탄을 아니 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투 개시를 일컫는 폭풍 구령이 떨어지자마자 휴전선 일대의 북괴군 군단들부터 일제히 총창을 거꾸로 잡고 피항으로 역주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예? 또 다시 멸적의 총창 들고 김정은 목을 따라갑니다. 예? 집권 5년에 북괴군 장령만 100여 명을 쳐 죽인 김정은을 숯불 돼지갈비로 만드는 게 북괴군 입장에서도 100배 1000배 더 나은 선택이라 말입니다. 게다가 전시에 아군에 대해 항복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적과 맞서지 않고 항복하는 경우 군 형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라도 그 짓을 했다가는 무사하지 못해요. 군대가 문재인에게 장악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이야 당연히 전시가 아니라 평신이 그렇죠. 전시가 되어 군이 절대적인 전권을 쥐게 된다면 더 이상 문재앙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국방 교란으로 인해 국군이 초전에 고전하는 상황이라도 벌어진다면 군형법이고 나발이고 분노한 국민들 손에 무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이런 것들이야 전시 상황이니 지금과는 솔직히 좀 거리감 있어요. 우리야 뭐 문재인이 차근차근 엑스맨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 해도 북괴군은 과연 얼마나 통일의 준비를 잘 갖추고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이 서포트 해줘도 북괴군 본인들이 허접 쓰레기라면 그 모든 서포트가 말짱황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남북 군사력 현황에 나오는 북괴군의 탱크, 화포, 전투기, 군함 등 각종 육해공군 장비들이 일단 보기에는 우리나라보다 뭐 1.5배 정도 많아 보이잖아요. 2배나 몇 배까지. 근데 실제로 그 중에 가동이 가능한 장비만 계산하면요. 육군 장비의 45%, 뭐 탱크나 장갑차 이런 거의 45%,
해군 함정의 70%, 공군 항공기의 65%를 빼야 됩니다. 그 현황에서. 그게 2004년 어간의 통계이고 무려 15년이 되는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크면 컸지 적어졌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신문에서 보는 국군과 북괴군 전력 비교에서 북괴군의 그 많은 장비와 무기들은 그 현황에서 최소한 3분의 2는 빼고 계산해야 거의 현실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아이 장비가 안 굴러가는데 어떡할 거요? 그거 전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뭐 있냐고요? 병력도 뭐 우리가 63만 명, 북괴군이 128만 명이라지만 영양실조로 전투는 고사하고 훈련도 힘든 이 영양실조 동무들, 즉 영실 동무들이 4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과연 그 중에 제대로 우리 군과 전투가 가능한 인원만 모으면 그것도 3분의 1은 덜어내고 계산해야 현실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괴군의 저 128만 병력 중에서 여군이 20만 명입니다. 북괴군이 여군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통계 함정에서 벗어나고 보면 북괴군과 우리 군의 수적 비교는 거의 비등합니다. 질적인 차이까지 더해지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지죠. 2012년 어간의 월간 조선에서 북괴군의 학습 제강, 이게 제강이란 게 뭐냐면은 상급 부대에서 예하 부대에 내리는 뭐랄까 이제 보고서라 해야 되나 교육 자료 이런 겁니다. 사건 사례들을 전파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합시다라는 그런 뭐 자료들이에요. 이걸 입수해서 보도한 바로는 북괴군 서해함대에 부사령관이 처형됐는데 그 죄목이 뭐이 함정 관리를 똑바로 못하고 군함들을 사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북한 해군에 딱 3척밖에 없는 1000톤급 프리게트함 중 한 척을 침몰시키고 기타 침몰 좌초 대파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함선들이 30척이 넘었다는 죄상이었습니다. 와우. 이거 제가 이제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저 내용이었어요. 아니 보세요. 해전 한 번 치르지 않고 군함 30척이 침몰했어요. 그것도 전 북한 해군에서 딱 3척밖에 없는 1000톤급 프리게트함 3척 중에 한 척이 패키지로 묶어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코미디입니다. 공군도 이미 김정은 앞에서 파일럿들이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 모형을 들고 뛰어다니며 비행 훈련을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거는 코미디를 넘어서 개그 콘서트입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조종사를 타는 거라고. 저와 말이 함께 후치한테 타면 됩니다. 뭐 이 소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든든한 주력은 아무래도 지상군입니다. 2012년에 평양 인근 부대에서 내부 문서가 분실된 적이 없어요. 북괴군 부대에서. 그런데 그것이 국내로 입수됐습니다. 2014년에 추적 60분에 소개된 바 있는데 문건인즉슨 군단 정치부 조직부 자료입니다. 9,000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문이었죠. 부대의 주요 시설물 및 내부 구조가 그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요 장비 현황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예? 정치위원, 조직부장, 선전부장, 간부부장. 이 간부부장이 우리말로 하면 인사과장, 그러니까 참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주요 군관들의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까지 다 나와 있죠. 명단을 보니 저 명부에 있는 간부들이 다 정치부 간부들인데 북괴군의 지휘체계가 군사부, 정치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군사지휘관 이하 전투군관들이 있고 정치위원 밑에 당 정치군관들이 있습니다. 군사지휘관은 전투와 훈련, 정치위원은 당 활동을 해요. 그런데 정치위원의 서명이 없이는 군사지휘관의 명령이 발동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군대의 본업인 전투에는 매우 더럽게 비효율적인 체계죠. 이제부터 슬슬 본론이 나오는데 무전기에 넣을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무전기 85%가 먹통이라고. 진지마다 깔아서 이제 통신을 연결시켜야 돼. 전선이
140km 길이가 필요한데 무려 14분의 1인 10km밖에 없단 말입니다. 10km가 비는 게 아니라 10km밖에 없다고. 130km 길이의 전선이 빈다 그겁니다. 뭐라 그래요? 당장 싸움이 일어나면 지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지휘가 안 된다는 그겁니다. 이게 당연하지. 통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휘가 돼요? 에? 괜히 진지를 점령하면 통신선부터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조선인민군의 이 막강한 위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자, 사단 내 탄약고에서 포탄을 수송할 차량들이 지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지정된 차량 74대 중 90%가 트럭 같은 차량이 아니라 트랙터입니다. 이게 트락도르라는 게 이게 트랙터예요. 수천 톤이나 되는 포탄을 어느 천년에 끄집어내는지 암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량 부족을 심각하게 보여주는 예시죠. 이 문건을 작성한 군관 동지의 고뇌가 드러나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북괴군은 전투 중에 포탄이 떨어져도요. 그걸 제때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포탄이 있어도 그거를 운반할 수가 없다고 쉽게 말해서. 예? 아이고. 군부대 참모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군부대를 말할 때 육군 제 몇 부대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조선인민군 제 몇 군 부대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부대라고 하는데 북괴군은 이제 부대를 지낼 때 앞에 군자를 붙여서 군부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해당 부대의 그 참모부, 자동차 관리장, 뭐 수송관 정도 되겠네. 그 사람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연유관을 비롯한 부분적인 문제들을 해결 대책해주지 않아 당장 싸움이 일어나면 기동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연유 사정으로 운전수들만 왔다 갔다 하는 현상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에 보시면 차량이 부족해가지고 탄약 운반차가 아니라 트랙터 같은 걸 배치한다 그러잖아. 근데 차량이고 트랙터 간에 거기다 집어넣고 굴릴 연료가 없습니다. 훈련도 운전수들만 도보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태가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유류 혹은 휘발유라고 하는 걸 북한에서는 연유라 그래요. 대대장과 대대 정치지도원이 돈의 환장이 되어 대대 안에 기관총고, 무기고, 장비고의 철문 32개를 뜯어내어 팔아먹는 엄중한 법제. 대대장을 감시하라고 당에서 배치한 정치지도원이 제가 말했잖아요. 군사부 정치부로 이원화됐다고요. 군사지휘관인 대대장을 감시하라고 대대 정치지도원을 당에서 파견합니다. 그런데 둘이 같이 쿵짝이 돼가지고 기관총고, 무기고, 장비고, 철문을 32개나 뜯어내서 고철로 팔아먹었다고. 역시 돈 앞에서는 당이고 수령이고 없는 위 아더 월드. 돈의 환장이 되어라는 문구에서 이 문건 작성한 군관의 깊은 빡침이 느껴집니다. 자, 우리말로 이제 비롯되어, 시작되어 이렇게 쓰는 뭐뭐 되어를 북한에서는 되여라고 표기합니다. 또 우리말로는 뭐뭐 하여라는 것 그렇게 쓰는데 북한에서는 무엇이 되여라고 표기하죠. 이게 우리말 북한말 차이점이에요. 위에 나오는 이 돈에 환장이 되어라는 말도 우리말로는 그냥 돈에 환장하여 이렇게 표기하죠. 이 남북한 문법의 좀 차이입니다. 군인들이 갱도 철문을 뜯어 팔아먹는 현상. 이게 창고 철문만 아니라 갱도 철문까지 뜯어 팔아먹는다면 이거는 전투 준비와 부대 방어 태세를 포기한 짓입니다. 만약에 우리 군의 포탄이 북괴군 부대에 떨어진다면 진지에 있던 밖에 있던 그냥 다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민들을 때려 죽이는 엄중한 정치적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자료와 그 대체. 올해 군단적으로 제기된 군중 규율 위반 현장은 총 127건, 강도가 11건, 인민들을 때리거나 재산 절취한 게 88건, 각종 불량 행위한 것이 11건.
우리말로 대민 피해라고 하는 거를 북한에서는 군중 규율 위반이라 그래요. 규율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두음 법칙 때문에 규율이라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저 군단에서 발생한 대민 피해가 뭐 그 정도인데 강도, 폭행, 절취, 불량 이거는 대군 신뢰도를 아예 포기한 행동입니다. 군대도 이제는 돈만 있으면 못한 일이 없다. 정치대학은 200달러, 보위대학은 300달러, 후방 군관학교는 400~500달러. 돈만 주면 다 하이패스라고 이런 요직을 발탁하는 학교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북괴군 지휘부의 전술 능력과 그 소양을 믿을 수 있겠어요? 뭐 북괴군이 인정하는 능력이란 게 달러 벌어오는 능력이라면 말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전투에 필요한 능력이 되겠냐 이겁니다. 자, 2012년 6월 군인의 친척들에게 해당한 물자를 받고 본인을 입당. 2012년 7월 배치된 지 6개월도 안 되는 군인의 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당시키고 원래는 군사복무가 10년에서 13년 그중에 7년 상당을 꼬박 모범적으로 복무하고 혹은 뭐 7년이 안 되더라도 중간에 특출난 공을 세워야 조기 입당합니다. 근데 자대에 배치된 지 6개월도 안 된 그 신병의 부모에게 돈을 받고 입당을 시키고 친척들에게 물자를 받고 군인을 입당시키고 이런 당의 규율도 개판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네. 아휴, 정말 눈뜨고 대대에 나오기가 무섭다. 지방군에 괜히 왔다. 차라리 제대되는 편이 낫겠다. 물자 과제를 불구워서 내려먹인다. 다 군복 벗고 나가서 장사하겠다 그런다. 이게 대대 군관이 아침에 눈뜨고 출근하는 게 무섭다고 한탄하는 내용인데 이유가 뭐냐? 우리처럼 야근하고 경무에 시달리는 게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부대에 필요한 물자를 군관들더러 엠빵 해가지고 구해오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 보시면 군인의 친척들한테 해당한 물자를 받고 입당시켰단 말이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부대에 필요한 물자를 군관들 보고 이제 n분의 1 해가지고 구해오라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돈 좀 있는 그 병사의 친척들한테 그 필요한 물자를 받고 걔를 입당시켜주는 그런 거래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제대하고 나가서 장사하는 게 낫다고 고뇌하는 이 군관 동지 불쌍합니다. 자, 이거 블록 표시된다. 읽고 인민군대 제발 내라는 거 없었으면 좋겠다. 군관 복무를 좀 잘해보려 해도 계속 내라는 것뿐이니 이거야 생활을 잘해볼 수 있나라면서 동향이 제기되고 있다. 군관 복무를 좀 잘해보려고 그래도 계속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니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려 대대 참모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에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상급 부대에서 이렇게 어떻게 조치해주는 게 아니라 예하 부대에다 뿜빠이가 구해라고 시킨다니까. 보시면 위에 뭐라 그래요. 기업소에 손을 내미는 것도 어느 정도지 창피해서 이제는 만나지도 못하겠다. 예? 차라리 월급 안 받을 테니까 그 돈으로 그냥 그 물자를 사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말로 월급이라 그런 걸 북괴군에서는 생활비라 그럽니다. 생활비를 차라리 타지 않겠으니 그 돈으로 매달 과제 수행하게 했으면 좋겠다. 불평을 부리었다. 그야말로 북괴군 일선 군관들은 영업사원이나 도적대가 될 지경입니다. 자, 또다시 잠깐 상식. 북괴군은 소규모 부대에도 참모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중대의 경우 중대장, 군사부 중대장, 중대 정치지도원이 함께 있습니다. 대대의 경우 대대장, 대대 정치지도원, 대대 참모장, 후방부 대대장 이렇게 딸려 있어요. 대대장의 계급이 통상은 소좌입니다. 대대 정치지도원이나 참모장은 한 급이 낮은 대위 계급인데 조금 짬밥이 꼬인 경우 대대장과 정치지도원, 참모장과 후방부 대대장이 전부 다 소좌 계급인 거예요. 한 대대에 대대장이 4명이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 후방부 대대장은 원래라고 치면 우리나라 이제 대대 군수과장에 해당하는 직책인데 이게 직책명이 후방부 대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이 후방부 대대장을 뭐라 부르겠어요? 대대장 동지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대대장이 뻔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북한군 군사 편제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편제입니다. 자, 처들과 갈라져 살고 있는 군관 명단.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얄짤없이 파괴되는 군관의 가정들입니다. 부인들과 헤어진 돌싱 군관들을 따로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는데 이 사유를 보시면은 일중대 부중대장 부인은 뭐냐? 남자가 싫다고 달아났대. 기관총 화력부 중대장 부인은 바다에 알바 나갔다가 달아났어. 마누라가. 삼중대 화력부 중대장 부인은 남자 보고 바람나서 달아났대. 이런 불쌍한 군관 동지들 보게. 그러니까 간부들 사기가 뭐 있겠어요? 군부대 보위부 지도원의 자료. 2010년 4월 중대 군관들과 사회 사람이 MP3의 록 음기를 단속 언쟁하다 사회 사람들이 달려들어 대략 군관 3명이 매를 맞고 돌아오는 현상. 군기와 풍기를 단속하는 보위부 지도원의 경우 군관들이 주민들이 MP3 녹음이 듣는 걸 보고 단속하다가 주민들에게 얻어 터지고 돌아온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자, 군사지휘관, 정치지도원과 더불어 제3의 기관이 바로 보위지도원입니다. 군사지휘관은 총참모부, 정치지도원은 총정치국, 보위지도원은 보위사령부에서 주관해요. 정치지도원의 역할이 군사지휘관 감시라면 보위지도원은 그 정치지도원을 감시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지도원이 제일 높아요. 3명 중에서. 이런 3중 감시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 어느 누구도 허튼 생각 못하도록 이제 북괴군 지휘부를 얽어매고 있는데 문제는 이 96년에 한북 육군단 반란 사건의 경우 군단 정치위원과 군단 보위부원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군단장을 죽여버리고 쿠데타를 도모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보위지도원의 신뢰성도 별로 없다니까. 예. 제가 말했잖아요. 대대장과 대대 정치지도원이 돈에 환장이 돼가지고 둘이 쿵짝 맞춰갖고 허지거리했다고. 예? 막상 같이 얼굴 보고 근무하다 보면 결국은 같은 식구 됩니다. 예? 자, 일부 여성 군관들 쓸데없이 멋을 부리는 현상, 눈썹과 입술에 입묵하는 현상, 수첩의 남조선 창법과 조속한 노래, 우리가 흔히 본 군모는 머리에 대충 얹어놓고 전투복을 입고 있는데 신발은 통굽 하이힐 신은 그런 북한 요군들 모습이 이런 풍조의 한 단면입니다. 눈썹 우리는 눈썹이라 그러는데 북한은 눈썹이라 그러지. 눈썹과 입술에 입묵한다 하면 눈썹을 그리고 루즈바한다 소리라고. 수첩에 방탄소년단 노래 가사를 적어놓고 부르고 다닌다는 소리입니다. 남이나 북이나 어째 자매들 모습은 비슷해 보여요. 불량 로금 로카물 금년에 동원된 정치 일군에게 너 같은 새끼가 무엇이기에 카트 수작하는가, 너 같은 놈 때문에 당의 권위가 훼손된다라고 망탕 발언. 자, 앞에서는 주민들 단속을 나갔다 얻어 터졌지. 이제는 고위 간부의 불량 시청각 자료 검열을 하러 나갔다가 샤우팅을 먹고 깨갱한 정치 군관의 모습입니다. 불량 로금 녹화물이라 하면 통상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요 및 영화 드라마 뜻합니다. 이 죄진놈이 더 지랄한다니까요. 북한말로 망탕이라고 하는 게 되는 대로 혹은 마구 뭐하다 이런 의미예요. 망탕 발언이라 하면 망언 또는 개드립에 해당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군대 생활하는 군인들 자체가 10년 복무기간 거치는 과정에서 진심으로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죠. 북괴군 하전사들이 그렇습니다. 남군은 10년, 여군은 7년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요. 와우. 북괴군 포병들이 보유한 각종 화포들은 그냥 세워놓고 구경하는 장식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간혹 보는 북괴군의 멋진 포탄 사격 모습들은 그 장소에 그 사격 모습만 전문으로 찍는 화포들이 세워져 있어요. 사격을 하는 부대들은 자신들의 화포는 모두 놔둔 채 몸만 글로 가서 거기 세팅된 대포를 쏴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부품과 정비 지원이 끊겼잖아요. 포탄 사격을 할 경우 화포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정비가 안 되니까. 특히 화포를 굴러가게 만들 바퀴와 타이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포를 이동시키는 게 불가능해요. 결국 북괴군 포병들은
자신들이 실제 가진 화포는 제대로 발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자,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참 더럽게 든든하다 그죠? 예. 참으로 막강찬란한 조선인민군의 위용을 보니 아이고 아주 장군님의 군대들을 보니 금방이라도 통일 대업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마음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무쪼록 앞으로도 꼭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예? 대한민국의 한반도 통일에 조선인민군이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두 손 모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